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과학대학교 최종식TV의 최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화 강철비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강철비2를 영화를 봤는데요. 특히 우리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그 유일한 냉전 지역이죠. 거의 이 지구가 상에서 모든 국가들이 냉전주의가 다 해결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한반도인 저희 나라에서만 이렇게 아직도 남북이 냉전주의에 일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수주의에 빠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반도를 이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한반도 남북 관계에서는 빨리 평화협정이 좀 체결이 돼서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 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참 슬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6.25 전쟁이 정전될 때도 저희 나라가 이게 정전 체결에 참여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게 비추어서 현재도 평화협정도 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되고 우리 한반도가 빨리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럼으로써 경제도 좀 올라가고 저희들이 국민들의 행복도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참 슬픈 현실들을 이렇게 그린 영화가 강철비2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재미있고 잘 됐고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국수주의에 중심을 맞춰서 영화 후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영화 예고편부터 간단하게 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President Smoot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조선인민군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백도입니다. China knew the coup was going to happen. And we a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副总统先生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시방 중국 애들한테 무수가 받아 처먹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Hey. This is my submarine. Secondhand smoke. tired.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 같습니다. 격침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로켓도 쏴주려겠습니다. 나리가 넘겨 익힌다. Do it. 평화협정이 누가 됐었어. 조선 대통령 소리하지 마. 발사 열쇠 달라. 당신 삐쌌어. 오래 발사했습니다. 조선전!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네, 영화 강철비2 홍보 영화 영상을 좀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 지역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열강들의 이해관계, 즉 국수주의 현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상황이죠.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북한 최고 지도자인 위원장,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간의 그 정상회담이 북한 원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사이가 아주 의견이 달라서 그 일치가 잘 되지 않으면서 핵무기 포기하고 평화체제 수립에 반발하는 그 북한 호위 총국장이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예, 북한에서는 뭐 극적인 그 뭐 극보수주의가 이제 호위 총국장인데요.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상을 북한 그 잠수함으로 이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장실 안에서 그 뭐 진정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비공개 영화상으로 공개가 되지만 공개될 수 없는 그런 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장면의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카케무샤 작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케무샤 작전을 이해를 하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상황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들이 그 어떤 상황인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 카케무샤 작전은 일본 극우단체, 일본이 직접 정부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극우단체 인사하고 중국 대사관의 대화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센카쿠 카케무샤냐 또는 독도 카케무샤냐, 다시 말하면 센카쿠에서 이렇게 전쟁 발발한 시점이냐 아니면 독도에서 각국의 그 국가들의 목표를 위해서 독도에서 전쟁을 발발시키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제 미국의 입장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카케무샤 작전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이제 이 카케무샤 작전의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미국 대통령이 잠수함 안에서 이제 뭡니까 실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미국이 최초에 생각했던 카케무샤 작전은 미국이 일본의 잠수함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또는 이제 격침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 잠수함을, 그리고 중국 공격으로 이제 일본이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는 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중국을 이제 쓸어주면, 다시 말해서 뭐 중국을 이렇게 타격을 가하게 되면 일본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미국은 더 위대해지고, 왜냐하면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뭐 많은 무기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팔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카케무샤 작전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일본과 짜고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도 카케무샤, 왜냐하면 센카쿠 열도는 뭐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남단인데 독도는 이제 한일 간의 또 분쟁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도 카케무샤인데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한미일의 삼각 동맹이 깨지는 거죠. 동북아를 지키는 이렇게 삼각 동맹이 깨지고, 그러면 최대 수혜국은 한미일 동맹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영화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세력에게 중국이 한국에 뭐 핵을 터뜨리고 뭐 또 일본에 잠수함을 폭파시켜주면 중국에서는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또는 일본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언제나 한반도를 이용했던 일이 많습니다. 사실 뭐 그렇기 위해서 임진왜란도 일으켰는데 결국 뭐 중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고 임진왜란 사례를 보면 임진왜란 때문에 또 일본이 결국은 뭐 정부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제 한일합방, 우리나라의 36년간 치욕적인 한일합방을 보더라도 그들은 한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륙을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또한 6.25 사변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뭐 전쟁 묵자 또는 복구 사업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패망했던 일본이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다시 말하면 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일본 구구단체에서는 이제 이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결국 포기하게 되면 군비증강을, 일본의 군비증강이죠. 일본의 군비증강 이유가 사라지는 애매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서
또 요즘 현대에서는 뭐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평화협정을 방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일본의 군비 증강 이유가 애매해진다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지금 뭐 헌법에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딱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틈새 시장을 통해서 활용해서 그 군비를 자유대에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버리면 주적이 거의 뭐 사라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 군비 증강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 그런 의미고요. 또한 여기 보면 중국도 일본을 돕는다는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재벌 천문페이가 있는데 이 천문페이는 온갖 비리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구구단체에 돈을 보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 구구단체 돈은 암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송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본 구구단체는 이제 그 돈을 호위 총국장한테 보냅니다. 중국이 일본에게 돈을 보내고, 일본은 다시 북한 쿠데타 세력에게 돈을 보내고, 그리고 독도에서 일본 해군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는 핵로켓을 쏘게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처럼 뭐 일본이 독도에서 해군을 공격하고, 그리고 한국에 핵로켓을 발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전 인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호위창 총국장에게 북한의 쿠데타 세력에게 독도에서 일본 해군을 공격하고 한국에 핵로켓을 쏴달라고 이렇게 돈을 송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일 해군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한미일 공조는 깨지게 되고, 일본은 군비 증강 이유를 찾게 되는, 명분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중간에 그런 슬픈 현상도 나옵니다. 해군 간의 전쟁을, 한일 간의 해군만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밀릴 수밖에 없다. 물론 육해공군 모든 전 군이 동원되면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지만, 해군만 한일 간의 해군 전쟁만 일어나게 되면 일본에게 밀린다는 그런 아주 슬픈 현상도 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본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반도를 이용해서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제 놓여 있는 거고요. 꿈꾸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호위 총국장 입장에서 보면 이 북한의 보수주의죠. 북한의 극보수주의는 보면 핵 무기 포기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은 결국 국가가 망한다는 그런 논리에 이제 빠져 있는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북한의 미래라고 믿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보수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을 것은 중국뿐이다. 혈맹인 중국뿐이고, 개혁 개방을 잘못하면 남조선에 흡수되어서 나라는 망한다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국 원조를 약속받고 일본의 핵 발사 계획, 일본이나 한국의 핵 발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도에서 일본 잠수함을 공격하게 되고, 한국이 핵을 쏴달라고 일본으로 돈을 받는데, 결국은 이제 호위 총국장도 결국 보면 남한으로 핵을 쏘지 않고 일본으로 쏜다는 그런 계획인데, 최소한 민족은 하나다는 민족주의적인 양심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이 핵로켓을 쏴달라고 일본의 돈을 받고, 그러면 한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한반도를 기반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금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호위 총국장의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원사 안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간의 발생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핵무기를 먼저 미국에 가져가면 수교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의 수교협정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교협정을 해주면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의뢰 공격 이렇게 전쟁 중에서, 바다미 전쟁 중에서, 동해 바다죠. 동해 바다 전쟁 중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그 독도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일본 어뢰를 방어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긍심이 저도 올라가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슬픈 현실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북미협정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도 못하는 미참여하게 되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슬픈 감정도 느꼈습니다. 특히 슬픈 감정과 함께 또한 그 리오란 그 어뢰전쟁이 동해 바다 그 깊숙한 바다 뭐 400m 그런 바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동해 깊은 바닷속에서 어뢰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제 어뢰전쟁을 보면 뭐 기만 어뢰도 나오고 또 이제 어뢰 자폭도 등등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정말 리얼한 과학의 힘을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책임감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중에 보면 통일을 말하면서 통일이란 대통령이나 정치인만으로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노력이 있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통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통일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제가 그 영화 강철비를 보고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뭐 영화가 잘 되고 못 되고 영화가 좋고 안 좋고 그런 또는 배우가 누구고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각국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국수주의, 정말 우리 한반도의 그 국수주의 입장에 놓여 있는 한반도 입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영화를 봤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강철비2에 대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